네, 여러분 우리는 진도를 일단 끝까지 교과서로 쫙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보충교재 가서 풀 거고, 보충교재는 시험 범위 안에 풀 수 있는 데까지 풀 건데 시험 범위는 보충교재 끝까지 다 포함이에요. 시험 범위는 큰 2단원, 큰 3단원. 알았지? 2단원을 조건부 확률부터 나오는 걸로 끊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뒷부분 문제 풀 때 앞부분 6건의 뭐 정리나 그다음 덧셈 정리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어서 그냥 통 2단원, 3단원. 너 그거 후드 써야겠어? 괜찮아. 많이 들어? 나보다 괜찮지 않을까? 자, 알았어. 봐봐.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뭘 배웠냐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온 거야, 얘들아. 이항 분포에서부터 왔어. 이항 분포도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분포기 때문에 이름도 있는 거잖아, 그지? 네. 얘는 어떤 부분이 딱 여기에 적혀 있어야 우리가 이 분포가 어떻다는 걸 파악할 수 있을까? 여기 뭐 들어와야 돼? N, 시행횟수, 그 다음 여기 P, 그때 주인공 확률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얘를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변수 X가 얘를 따른다고 하면 그때 평균을 어떻게 계산했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여러분께 묻지 않고 그냥 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진도는 진짜 빠르고 여러분은 진짜 재미없을 거야. 알았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빈도수, 그러니까 시행횟수가 굉장히 커지면 우리 어떤 상황, 자연현상, 사회현상 이런 거 충분히 큰 어떤 시행횟수, 빈도수, 자료의 수를 갖고 있을 때는 얘는 주로 이제 누구를 따르게 될 거냐면 이것을 따르게 된다. 노말.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였어? 한국말로? 정규분포라고 부르는 거였고, 이때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뭐였냐면 M과 시그마 제곱이었어. 그래서 이때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종 모양이 되고 가운데 축은 평균을 갖고, 우리는 이 전체 넓이가 1이고 요 반절은 0.5고 여기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x가 뭐 a에서부터 b까지인 뭐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a에서부터 b까지 요 넓이를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은 fx는 해가지고 루트 2 시그마 분의 1 한 다음에 E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지. E의 마이너스 뭐였더라? 봤는데 기억 안 나. 이에 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 뭐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 마이너스 그치 앞에 있고 뭐 이렇게 있었어. 어쨌든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요 확률을 구하려면 넓이가 필요하고, 넓이를 구하려면 표준편차 미안 그 패드 누표, 우리 수업 시간에 패드를 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 선생님 지난 시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 신경 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면 넓이를 구해야 되고, 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x식을 적분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선생님은 계속 뭘 강조하냐면 근데 넓이는 구해야 돼. 왜냐면 그거 확률이니까. 그럼 적분을 해요. 못해. 근데 넓이는 구해야 돼. 확률이니까. 구해요. 못해.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우리가 못 구하는 거지 모두가 못 구하는 건 아니지. 그치? 모두는 구할 수 있어. 왜? 적분 배우신 분은 적분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우리도 지금도 어떤 툴을 사용하면 적분은 가능하단 말이야. 수학 계산을 해주던 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계산하려고 보니, 자, 이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 곡선,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려고 봤더니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M과 뭐였어? 시그마 값이었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 시그마 값이 이 곡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야?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야? 요거 곡선의 모양, 완만한지 아니면 조금 뾰족하게 빡세게 올라갈 건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평균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였어? 여기 맨 가운데 대칭축이 어디에 그려질지를 영향을 주는 거라 했어. 만약에 평균은 다른데 시그마 값이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이 이 평균값만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이동해서 그려질 거고, 만약에 평균은 똑같은데 표준편차 값이 다르다고 하면 어떤 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어떤 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어제 그 얘기를 했어. 한번 해볼까? 여기 완만하게 간 애가 시그마가 더 커? 아니면은 요 뾰족하게 간 애가 시그마가 더 커? 완만하게 간 애가 시그마가 더 커.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건 분산이 더 크다는 거고, 분산이 더 크다는 거는 더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고득점자도 많고
아닌 사람도 많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치? 근데 표준 편차가 작아. 그럼 분산이 작아. 그러면 덜 퍼져 있다는 뜻이야. 덜 퍼져 있으면 애들이 평균에 몰려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평균에 이렇게 많은 빈도수가 보이게끔 그려지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돼.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매번 시그마와 평균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번 우리가 아까 그 복잡한 식을 적분을 하려고 보니까 아주 곤란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솜씨를 좀 부렸죠. 어떻게 해요? 얘를 똑같이 n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지금부터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를 거야. 자, 이항 분포, 정규 분포, 거기에 뭐가 붙는다? 표준이 붙어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로 갈 거야. 그럼 도대체 그게 누구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누구냐? 자, 볼게. 0은 뭘 나타내는 자리야? 평균을 나타내는 자리지. 1은 뭘 나타내는 자리야? 시그마를 나타내는 자리야. 너네 대답 계속 하지 마. 알았지? 오늘 내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지 보여줄게. 자, 그래서 0과 1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때부터는 무조건 그래프의 모양이 시그마 1짜리인 그래프 모양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평균값 대칭축이 무조건 0으로 이렇게 찍히게 돼. 그러면 내가 얘를 아까처럼 위치가 다를 때마다 그 다음에 이 곡선의 모양이 다를 때마다 매번 계산을 달리하지 않고 누군가가 딱 촉대 매고 한 번만 계산해놓으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때가 와버린 거야. 그래서 교과서 151쪽을 펴보세요. 교과서 151쪽을 피면 누군가가 계산한 흔적이 거기에 있죠. 여러분이 대답을 하나도 안 해주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그걸 다 외워오라고 하는 농담조차 하기 싫으네요. 알겠지? 그래서 이 표에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값을 계산해 놓은 건 아니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정도의 계산을 해놓은 게 151쪽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151쪽에 있는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일단 그 표를 보는 방법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그때의 확률 구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들어야 돼. 그래.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그래프 모양이 딱 이렇게 픽스가 되면서 우리가 151쪽에 있는 그 값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 하나 어떤 게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가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0과 1이 아니야. 살아있는 애들이었어. 그런데 걔네들을 표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0과 1로 바꿔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궁금증은 뭐여야 돼요? 미리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궁금증? 어떻게 바꿀 건데? 요게 첫 번째 궁금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151쪽에 있는 그 표는 어떻게 보는 건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51쪽에 있는 표를 보러 가겠습니다. 자, 151쪽에 보면 맨 오른쪽 위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요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하나만 수정해줄게. 여기서 선생님이 요걸 안 했다. 자, 여기 원래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랐지. 지금부터는 표준화 과정을 거친 그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x라고 안 쓰고 z라고 쓸 거야. 알겠지? 표준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야. 그렇기 때문에 확률변수 x를 뭔가 조작을 한다는 얘기야. 변형을 준다는 얘기인데 z로 바뀔 거고 그래서 지금 151쪽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귀퉁이에 있는 그 곡선의 x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z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가운데 이 축은 무슨 축으로 되어 있어? 0. 여기 x는 0일 때, 아니 z는 0일 때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그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석에 소문자 z가 있어서 여기가 파란색으로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화살표로 해서 p 그 다음에 z는 0 이상 z 이하다 라고 한 거죠. 사실은 이 가운데가 대문자고 오른쪽은 소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151쪽에 있는 표는 여기 색칠한 부분의 확률을 표현해 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알려주는 거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그 어떤 z값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표는요 z가 이렇게 써있고 이 세로로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0.0부터 쭉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까지 있어요?
선생님 왜 3.3까지밖에 없을까요? 한 4.5는 왜 없을까요?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거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야. 이따 각 보시면 돼요.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여기 가로축을 한번 볼게요. 얘는 어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0.00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 있어요? 네, 그래서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이 세로선을 따라가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자리는 이 가로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선생님이 첫 번째 예시 이거를 구하라고 했어. 확률 0 이상 Z가 1.96 이하일 때를 찾으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찾아야 돼? 이 세로선에서 1.9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6은 어떻게 해? 요 가로선에서 0.06에 해당하는 거기를 보시면 그게 1.96에 해당하는 거죠. 찾았어요? 예. 불러요. 어떻게 돼 있어요? 0.47755라고 돼 있죠? 자, 얘는 맞아요? 4750이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0점이라는 거는 지금 0이라고 하는 건 띄고 4750 이렇게 준 거야. 알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P 0 이상 Z가 2.58. 그러면 얘는 2.5까지 내려간 다음에 0.08에 해당하는 그것을 갖고 와야겠죠. 찾았어요? 불러볼까요? 0.451 요렇게 요거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요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요렇게 있을 때 가운데가 얼마라고? 0이야. 그러면 1.96은 오른쪽에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0 이상 1.96 이하에서의 확률 넓이.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서 가운데가 0이고 여기가 2.58이 있겠죠. 그러면 0 이상 2.58 이하니까 요만큼의 넓이, 요만큼의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케이, 완전 좋아. 자, 이제 3번. 호락호락 하잖아. 3번. 얘는 뭘까? 자, 미리 공부해가지고 잘하는 분은 지금 대답 빨리 해버리면 선생님한테 밉상으로 찍혀요. 친구들 고민할 수 있게 시간 잠깐만 주세요. 네,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그 표에서 보면 항상 시작이 어디였냐면 0에서 Z값까지지. 그리고 Z값의 예시가 여기 있는데 다 양수였단 말이야. 음수가 없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할까? 아까 어떤 친구 선생님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래. 야, 그러면 확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뭐 돈 내고 가게? 그지? 이상하잖아. 그지? 그게 아니죠. 자,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필요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Z축 있고 요렇게 올라가서 내려올 거고 가운데는 0이 찍힐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찍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96을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어딘데? 여기에 있겠지,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또 혹시 선생님 마이너스 1.96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에요 뭐 물어보는데 너네가 찍는 그 자리가 마이너스 1.96이야. 걱정하지 말고 찍어,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지금 나보고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요 사이에 뭘 찾는 거야? 넓이를 찾는 거랑 똑같아. 아, 근데 이 표에는 없다니까요, 음수가.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 굉장한 성질이 하나 있죠. 어떤 굉장한 성질이 있어요? 네, 대칭이에요. 가운데 있는 Z는 0이라고 하는 이 평균을 표시하는 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완전 딱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겠어? 1.96이 있겠지. 근데 아까 0에서부터 1.96까지 지금 선생님이 체크 표시한 부분의 넓이는 알고 있죠? 얼마예요 이게? 0. 이거 아까 너네가 찾은 거야, 그지? 그러면 사실상 이게 대칭이니 이 왼쪽도 넓이가 뭐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오늘 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 아까 다른 반 친구가 선생님 어디다 가둬놓고 나보고 저보고 이거 확률 구하는 거만 문제를 주시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되게 재밌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뭐 할까? 두 번째, 네 번째. 벌써 네 번째 됐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근데 아까
다르지? 원래는 항상 여기 0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고 갑자기 1.9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거잖아. 부등식 볼 줄 아셔야 돼요. 또 여기 부등식 못 봐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 자, 이렇게 돼.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지금부터 선생님 하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본인 연습장 많잖아, 그지? 연습장 빈칸 아무데나 막 써도 되니까. 자, 그래프 그리고 항상 가운데 축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 눈금 잘 찍고 제일 중요한 거 B급 색칠하는 거 짱 중요한. 자, 하세요. 오늘 아주 재밌어요. 집에서 오늘 새로 안 배우고 오셔도 할만합니다. 아닌가? 재미없어? 이거 진짜 재밌어. 잘 칠했음? 나 한번 볼게. 한번 같이 합시다. 자, 지금은 그럼 1.96보다 크다야. 자, 그러면 1.96선을 기준으로 크다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그럼 이제 또 비상 났지, 그지? 야, 이건 어떻게 구하냐? 큰일 났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1에서 뺄까요? 누구를? 그랬더니 0.4750을 빼는 거예요. 자, 근데 1에서 그렇게만 빼면 어떻게 돼? 이 왼쪽하고 이 귀퉁이하고 다 나오는 거야, 지금. 그 생각하는 거지. 야,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주자마자 바로 해답이 나와. 야, 너네 아까 0부터 1.96까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체크한 데가 얼마나 그랬어? 0.4750이라 그랬어.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보이나 봐. 뭐가 보여야 될까? 우리 이거 반절 넓이가 얼마야? 0.5였어. 그러니까 0.5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0.4750을 빼는 게 되겠지. 이거 실제로 여러분 빼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 끝나면 안 돼. 알겠지?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또 다른 거. 자, 5번. 이거 해볼까? 아니, 이렇게 안 했어. 반대로 써. 이렇게 써.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에도 그림 그려봐요.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축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저거 눈금 찍고 눈금 찍으려고 봤더니 음수 마이너스 2.58 그리고 이게 큰 쪽인지 작은 쪽인지 색칠. 자, 이거 어떻게 색칠되니? 이만큼 색칠. 얘는 왜 이렇게 잔데? 자, 이만큼 색칠.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구해? 아까처럼 다 날개를 구한 다음에 빼? 이래서? 너무 돌아가는 거야, 굳이. 아니 지금 아니었어. 화장실? 손 든 거. 손 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또 아는 거지. 어떤 거? 이거 오른쪽 반절 얼마? 0.5. 이게 있고 너네 이거 아까 구할 수 있잖아, 이제. 대칭인 거 정도는 이제 알아버렸잖아, 그치? 그 얘가 얼마야? 0.4951이었어. 이렇게. 그러면 그거 두 개가 합쳐져서 얼마겠어? 0.995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 쉬우니까 제가 해보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재밌군.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요것도 한번 해봐.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고 반드시 그리세요. 그리고 문제 풀 때마다 새로 그리세요. 재탕하지 마세요. 이 그려버려야 빨리 그리고 잘 그린단 말이야. 마이너스 2.9 찍고 가운데 0이고 오른쪽에 2.58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1.96보다 2.58이 좀 더 길잖아. 그러니까 얘를 좀 멀리 찍고 얘를 좀 가까이 찍고 뭐 이 정도까지는 디테일 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너무 어렵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 확률을 구해야 되는, 아니, 확률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벌써 보인다. 체크와 하트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얘도 찬이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어떻게 해서 나오면 되겠어?
체크가 얼마야? 최. 0.4 그 다음에 더하기 0점. 5 1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재밌죠? 네, 재밌죠. 자,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1.96, 뭐 플러스 1.96, 마이너스 1.96, 2.58, 마이너스 2.58 일부러 그 두 개의 숫자 보여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자주 볼 숫자예요. 왜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여기 지우고 알려드릴게요. 아, 아니다. 요거까지 하고 6번, 7번 이거 하세요. 아, 이걸 안 했네. 제일 중요한 거. 갑자기 현주 절대값 보자마자 그랬어. 그냥 싫지 쟤? 어려운 게 아닌데도 일단 싫어. 있죠 화장실. 얘는 10부터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절대값이 뭘 의미하는 거야? 어려운 거 물어봤어. 거리. 선생님 여기 0이야. 그러면 거리가 1.96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야. 그것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1.96 이쪽에 하나 있겠지? 1.96. 그럼 그거보다 작으니까 이 안쪽 범위야. 그 다음에 어디에도 근데 1.96만큼 떨어질 수 있어? 이쪽으로도 1.96만큼 떨어질 수 있고 그 거리가 짧은 거니까 이 안쪽을 말하는 거지, 그치? 만약 절대값 크다 그러면 이 바깥에 말하는 거고, 그치? 자, 그럼 안쪽이면 선생님 어떻게 쓸 수 있어? Z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96부터 어디까지야? 1.96. 오케이 말이. 자, 나도 또 그려. 항상 쉬워도 그려. 가운데 오른쪽에 1.96. 이제 우리는 안다. 아, 대칭되게 마이너스 1.96. 선생님 요만큼이 얼마니까? 0.4750이니까 선생님 4750을 두 번 더해요. 오케이? 아니면 2를 곱해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값이 나와요? 0.95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우리 전체 넓이가 1이에요. 그럼 0.95에 해당하는 넓이라는 거지, 그치? 전체 범위가 100%예요. 그러면 거기는 95%에 해당하는 거지. 뒷부분에 가면 95% 신뢰 구간 얘기할 때 나오는 Z값이에요. 1.96.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누구도 있었어? 2.58도 있죠? 여기다가 2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0.9902 나오지? 맨 마지막 소수 넷째짜리 2는 어쩔 수 없이 좀 붙은 거야. 완전 똑같은 값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최대한 근사값.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얘는 99% 신뢰 구간 얘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영역을 구하면, 넓이를 구하면 걔가 0.99에 해당한다. 0.95에 해당한다. 95%에 해당한다. 99%에 해당한다. 지금 뒤에서 다시 나올 숫자 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 가요? 이거 넓이 구해가지고 하는 거 재밌지? 할만하지? 네. 이거 오늘 처음 봐도 할 수 있어. 선생님 그냥 설명 쭉 따라왔으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 교과서 가면 오히려 그래서 문제가 확 쉬워져요. 가볼게요. 교과서 가면 여기 어딨지? 한 장 더. 100쪽. 100쪽에 예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숙제. 이거는 반드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검사할 숙제. 3개 책에다가 찍찍 풀어오지 마시고 연습장에다가 그냥 그림 빵빵 그려가면서 예쁘게 푸세요.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 거 알겠지? 선생님 네. 한번 더 말씀해 예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100쪽에 있는 문제 100쪽에 있는 문제 싹 다 예제 포함 100쪽 싹 다 알겠죠? 있어요. 맞아. 거기 선생님이 다 한 거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다시 해가지고 재탕하지 말고 효준아 요 설마 너 2번에 2번 화살표 위에다가 그려놓고 거기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았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것을 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진짜 좋다. 151쪽 표가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가 다 해놓은 그 적분 해놓은 그 넓이 값으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 완전 좋다. 알겠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갈 때 두 가지 의문이 들어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 의문은 뭐였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표준이 붙게끔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넓이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51쪽을 이용하자. 알겠지? 두 번째 의문은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뭐는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는 아직 안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거기 100쪽
아랫부분부터 있게 됩니다. 근데 아랫부분에 되게 웃기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나 숙제 내줬어. 애들한테 확인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바꿀 거냐. 네. 이 통계 파트는 진짜 웃겨요. 자꾸 결론을 먼저 얘기해줘. 이렇게 바꿀 겁니다. 얘를 데리고 올까? 요거 그냥 요거 데리고 올게요. 아까 쓰던 거. 네, 요거 데리고 올게요. 자, 우리 아까 궁금했던 거. 선생님, 그래서 원래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50에 2의 제곱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을 수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이 100쪽 아래에 나와 있는 그 식이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적혀 있지? Z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그마 분 X 마이너스 요런 식이 적혀 있어요. 뭐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증명해 볼래? 이렇게 증명해. 알겠지? 그 100쪽에 있는 거 활동 1번, 2번이 너 한번 해볼래? 예, 지금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이걸로 갈 거예요.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지금 평균이 0으로 간다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 Z라고 하는 애의 평균을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Z가 지금 확률변수 X로부터 온 건데 걔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시그마분의 X-M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이게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쪼개면 잘 보일래나? 시그마는 어떤 숫자 값이야. 상수. 그것분의 1 확률변수 X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시그마분의 M이라고 하는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보여? 그러면 우리는 알지. 어떤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전에 배웠던 거. 어떤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 점수에다가 뭐 3배 하고 5점 깎고 뭐 했던 거 그거 있지? 그거에 의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깨끗한 확률변수 X에다가 지금 숫자를 곱한 거잖아. 그럼 이 숫자를 밖에서 곱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빼주는 거야? 그렇지. 요거 숫자 똑같이 3점씩 깎으면 평균도 3점 깎인다 그거 했잖아. 그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결국 이게 뭐요? 그래서 결론 0. 그러니까 평균이 몇 점이든 간에 요 식을 통과시키면 몇 점으로 가는 거야? 0점으로 가는 거야. 분산 똑같아요. 분산 Z의 분산을 찾아보자. 그럼 분산 Z의 분산을 찾아보자. 시그마분의 X-M. 자, 얘 갑자기 적어놔. 얘도 마찬가지. 분산 식을 예쁘게 아까 위에서 한 번 그대로 쓰는 거야 지금, 그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분산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5점씩 깎으면 분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똑같이 내려가는 거는 안 준다. 근데 앞에 곱한 건 영향을 주긴 준다, 그지? 얼만큼 준다? 그렇지. 그럼 이거 제곱하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 하고 깨끗한 분산 맞죠? 그리고 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그런데 지금 분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VX라고 써도 되지만 아까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치? 얘는 이걸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지? 그 분산이 누구야? 시그마 제곱. 얼마? 이렇게. 이게 증명이 된 거야, 이게. 알겠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써줘야지. 이렇게 된 거죠. 자, 됐죠? 그럼 이제 앞으로 믿고 쓰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맨날 통과시킬 거예요, 여기를? 아이, 싫어요. 그리고 어차피 통과시키려면 이거 알아야 되잖아. 그럼 뭐하고 통과시켜? 그치? 자, 이걸 알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 Z로 바꾸는 과정을 하는 걸 표준화한다라고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표준화를 하면 무조건 평균 0, 표준 편차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쓸 수 있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 쓸 수 있고,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릴 수 있고, 표준 정규 분포 표 151쪽에 있는 거 갖다 쓸 수 있고. 알겠죠? 네. 아, 재밌었다. 이야, 정말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는 거야. 아마 확률 못해도 통계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고민 중이죠. 문제 좀 쉬운 거 달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뿌릴까 생각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또 아마 아까 다른 반 치고 내가 그랬잖아. 선생님 방 안에 가둬놓고 이 그림 문제만 이거 그림 그려서 푸는 아까 이거 확률 계산하는 거 이것만 하라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친구 있지? 아마 그 친구 예제 2번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예제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히히히히. 너무 재밌지? 진짜 재밌어. 뭐? 너무 재밌어. 짠. 자, 그 대신 여기 표현을 풀 버전으로 예쁘게 쓰는 거는 좀 연습을 해주자.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통계는 숫자 몇 개 써놓고 띡 계산을 해도 답은 나온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실력이 딱 그 숫자 계산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 알겠지? 이게 어렵게 가려면 식을 잘 쓰는 것도 능력이 돼야 돼. 알겠지? 그래야 그 다음에 계산할 기회가 있어. 계산을 잘하는데 계산하기 전까지를 못 풀면 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아주 쉬운 문제밖에 못 푼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풀 버전으로 잘 쓰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식을 보고, 아니 문제를 보고 얘를 식으로, 수식으로 잘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라고 되어 있지. 그럼 우리 어떻게 쓴다? x는 따른다. 어떻게? 정규분포 이게 뭐야? 70에 5제곱. 그럼 여러분은 딱 보고 알아야 돼요. 평균 70, 표준 편차 그렇게 아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보고 뭐하라고 했냐면 얘를 구하라고 했어. 70 이상 x가 80 이하를 구하라고 한 거야. 완마. 알겠지? 자, 근데 지금의 이 그래프는 평균 70축을 두고 시그마 5만큼의 커브를 갖고 있는 애지. 자, 이거 우리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계산해놓은 것도 없어 여기는. 알겠지? 그럼 우리는 얘를 뭘로 변화시켜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돼.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주겠지. 그치? 그러면 사실은 이거 되게 결론인데 표준화를 시키면 이제 x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야? z로 바뀌는 거야. z모를? 자, z로 바뀌는 거야. 그럼 z는 이제 따르는 거지. 누구를? 표준 정규 분포를. 근데 얘도 n이라고 쓰기는 쓰는 거야. 근데 어떻게 표준이라는 걸 느낌이 오냐면 얘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지. 뭐라고 쓰겠어? 요렇게. 그럼 여기다 써볼까? 야, z는 누구냐면 누구야? 누구 분해? 시그마 분해. 그렇지. 요거를 통해서 지금 z로 바꾼 거야. 이게 표준화 지금 식이야.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가져다가 여기다 풀면 되는데, 자, 봐. 내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지금 확률 변수 누구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어? x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어. 근데 내가 151쪽에 있는 그 표를 사용하려면 이 가운데가 뭘로 바뀌어야 돼? z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그야말로 z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근데 z로 바꾸는 식이 뭐라고? 이거라고. 그러면 이게 누구냐면, 자, 이 문제에서 시그마가 누구야? 5야, 5분의.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 x라는 건 여기에 적혀있는 이 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변수 자리잖아, 변수. 그러니까 얘가 70에서 누구를 빼야 돼? m 누구야? 이걸 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 이제 계산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른쪽도 이게 80을 우리 z로 바꾸기 위해서 x-m을 시그마로 나누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시그마 누구야? 5. x는 누가 되겠어? 그렇지, 변수 바뀐 거잖아. 이 부분은 거기서 평균 얼마였어 아까? 70 이렇게. 그리고 문 닫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운데가 뭘로 바뀌었어? z로 바뀌었고 양쪽 계산도 가능하지. 얘 얼마예요? 0. 얘 얼마예요? 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디를 봐야 돼? 151쪽에 있는 그 표를 보고 찾아오셔야죠. 재밌는 거 또 나왔네. 빨리 찾으러 가. 그리고 얘도 그림을 그려. 그래프. 이야. 좋아. 찾았어? 아, 홀주다. 네가 찾지. 저기 옆에 민규 하는 거 보고 적으려고 기다려. 예제 그 풀이에다가 밑줄 치면 어떡해. 뒤에 한번 같이 찾아보라고. 얼만디? 얼마였어? 0.477.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많이 보게 될 숫자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151쪽에 보면 소수 넷째 자리까지 전부 다 살아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는 어떻게 내냐? 아까 외워서는 아니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 뭐 151쪽 한 장 복사해주냐? 아, 그건 아니에요. 문제마다 필요한 숫자 몇 개, 아니면은 필요 없는 거 포함해서 몇 개를 이렇게 표로 조그맣게 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내가 쓸만한 숫자만 갖다 쓰면 돼. 알겠지?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한 Z값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확률값을 외울 수가 있게 돼요. 얘도 되게 자주 볼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 외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여러분들의 계산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줄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혼자 외웠다고 넷째 자리까지 풀어. 자, 그럼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주는 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아까 1.96에 해당하는 거랑 2.58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 값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1.96과 2.58은 뒤에 실내 구간 할 때 어쩔 수 없이 외우게 되는 숫자고 그거 빼고는 다 제공을 해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지금 우리 푼 거야. 너무 재밌죠? 얼마나 재밌냐면 현준이가 선생님 말 안 했는데 그 밑에 문제를 혼자 막 풀고 있어. 이야. 야, 재밌지? 재밌거든. 그 정도로 재밌어요.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선생님은 2번 풀어볼게요. 조금 다르게 생겼어 이게. 그지? 자, 이번에는 2번. 그래, 이번에는 확률분수 x가 자 따른다. 누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120에 10제곱. 자, 여기는 문제들이 좀 친절해서 항상 얘를 표준편차 제곱으로 지금 잘 써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4라고 이렇게 크게 그냥 적어놨어.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2의 제곱으로 반드시 여기서 바꿔서 쓰신 다음에 가세요. 왜 그러냐면 1이나 4나 2나 이런 숫자는 제곱을 해서 그게 나온 건지 아니면 제곱 전이 그건지 가끔 헷갈려. 그래서 요 지금 표준화 시계 보면 시그마가 들어가지 제곱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실수가 항상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시그마 제곱으로 바꿔 쓰시는 걸 추천. 물론 뭐 10하고 100을 헷갈리진 않겠지.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우리는 뭘 풀어야 되냐면 확률을 구해야 돼. x가 135 이상인 확률을 구해야 돼. 자, 그런데 x를 가지고는 내가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Z로 바꿔줘야 된다. 딱 쓰시고, 그럼 얘를 Z로 바꾸는 바로 그 키 표준화 이 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잘 넣읍시다. 시그마 표준편차 얼마예요? 10. 네, 12.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130. 그렇지, 135. 여기에 있는 얘가 지금 이 x값, 키값이 되는 거야. 거기서 누구를 빼주는 거야? 그렇지, 120. 평균이 120이라고 지금 적었으니까 여기다 빼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요 확률은 z 얼마 이상이냐면, 야 이거 얼마냐? 1.5, 15, 10분의 15니까 1.5. 그러면 제발 부탁이야. 쉬워 보여도 자꾸 그냥 그려. 가운데가 0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있겠어? 1.5가 있겠지. 중요한 거 색깔을 잘 칠하고. 어딘디? 오른쪽. 요 날개. 이 날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여기 체크 표시된 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전체에서 체크를 빼는 게 아니라 0.5에서 체크를 빼거나, 아니면 전체에서 빼고 싶으면 0.5랑 체크를 같이 빼면 되겠지? 그게 0.5에서 체크 빼는 거랑 똑같고. 자, 그럼 체크 알아보세요. 최 0.4332. 자, 이렇게 멈추시면 안 되고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어디서 잘 틀리겠어요? 계산해서 잘 틀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뺄 건데 초등학교 거야. 자, 이거 뺄 때 소수 좀 자기 맞춰서 빼야겠죠, 그쵸? 자, 선생님 팁 하나 드려요. 선생님은 0.5에서 이거 뺄 때 아예 여기다가 0.4, 9, 10으로 갑니다. 비수학적인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긁어서 내려와야 되지.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 여기가 5인데 없네? 그러면 하나 내려서 여기 4가 되고 10. 없네? 그러면 9가 되고 10. 없네? 9가 되고 10. 원래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근데 아예 490으로 내려버리면 이걸 팁이라고 알려주고 있어. 자, 이렇게 되면 훨씬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이제는 그럼 앞에서부터 계산해도 되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0, 그 다음, 아유, 또 찍었어, 미쳤다. 그 다음, 6.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이 나름의 팁이에요. 좋죠? 그리고 제 부탁인데, 이거 덧셈하거나 뺄셈할 때 항상 뒤에서부터 계산하세요. 이제 마음 급해가지고 앞에서부터 하다가, 아, 그래, 뒤에 거 나중에 하나 올려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틀려. 실수 진짜 잘 나오는 데니까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재밌었죠? 이거 재밌다니까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4번도 봤고요. 근데 이제 안 재밌는 거 이제 나와요. 아마 그 아까 방에다가 묶어놓고 이 문제만 풀으라고 해도 요 문제 주기 시작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요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겠죠? 네.